기업 탐탐 시간입니다. 증권부 기자가 직접 기업을 탐방하고 그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기업은 소프트웨어 회사로 많이 알려진 핸디소프트입니다. 증권부 허윤영 기자 이야기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핸디소프트 어떤 기업인지 아시는 분들은 또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영어 단어 핸디라는 뜻을 살펴보면 네. 유용한, 편리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디소프트는 이 회사의 업무 환경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를 그룹웨어라고 하는데 이제 회사의 그 비즈니스를 위한 전자결제라던가 아니면 메일, 우리 회사에도 쓰고 있는 그 사내 네트워크망이 있잖아요. 그쵸? 네, 이런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그러니까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공공부문 그룹웨어 부분 점유율 1위를 기록했고요. 원래 이상선 대표가 회사를 이끌다가 이제 지난 3월 장인수 대표가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인수 대표는 한국 오라클 세일즈 본부장을 거쳐서 팀엑스 소프트 대표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데요. 그 이상산 대표도 다른 회사로 간 건 아니고 이제 현재 커넥티드카 사업을 위해 자회사인 핸디카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핸디소프트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셨어요. 그 내부 사정까지 언급해 주셨는데 정확히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해 나가고 있고 왜 앞으로 좀 바라볼 만한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키워드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정면 돌파. 뭔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네, 이 회사의 느낌과? 진짜요? 사실 이게 주식 투자를 예전부터 하셨던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핸디소프트는 이제 벤처 1세대 기업으로 위세를 떨쳤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1999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기세 등등 했는데 경영 악화와 그 배임 등의 문제로 주식 시장에서 퇴출되는 수모를 겪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핸디소프트의 그 코스닥 시장 상장 소식이 전해졌을 때 핸디소프트가 재상장한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 소식이 퍼졌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부분이 그 과거 증시에서 퇴출된 핸디소프트와 현재 핸디소프트는 법적으로 실체가 다른 회사입니다. 그래서 좀 과거를 보면은 2011년에 다산 그룹 계열사인 다산 SMC가 예전 핸디소프트 사업 일부를 인수해서 사명을 핸디소프트라고 유지를 한 건데요. 그래서 실제 상장 주체는 이 다산 SMC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몰랐네요. 같은 회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 저라면 인수를 해서 이름을 좀 바꿨을 것 같거든요. 굳이 핸디소프트라는 이름을 고집하면서 가지고 간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꼽은 키워드가 바로 이 정면 돌파인데요. 회사는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간 것에 대해서 이제 브랜드 파워가 그만큼 있었던 회사인 만큼 사명을 바꾸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그 다산그룹으로 편입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그 핸디소프트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 핸디소프트, 예전 핸디소프트가 분할이 되고 그 직원들이 기존 소프트웨어 사업 부분을 양수를 해서 새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새 법인을 다산그룹이 인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 핸디소프트의 브랜드 파워가 좀 어마어마했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핸디소프트 이야기 알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인지 다음 섹션 넘어가 보죠. 자, 키워드 두 번째 확인해 봅니다. CSI. 빠밤, 약간 첨단 느낌이 드는데 어떤 이유에서 꼽으신 거예요? 이게 제가 꼽은 키워드는 아니고 사실. 그래요? 누가 꼽았죠? 제 회사 직원분과 이야기하다가. 그 C는 일단 커넥티드. S는 소프트웨어, I는 이제 IoT 사물 인터넷을 뜻하는데요. 이 키워드가 이제 회사의 성장 동력이 다 담겨 있는 키워드라고. 요즘 핫한 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핸디소프트는 그룹웨어를 구축하는 회사인데요. 근데 현재 성장세가 주춤한 것이 좀 사실입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370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2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제 직전 연도보다 조금 줄어든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장인수 대표 부임 후에 이제 그룹웨어 기존의 사업은 캐시카우로 가져가고 이 말씀드린 커넥티드카와 IoT 사업으로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어떤 과도기적인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커넥티드카 사업을 위해서는 이제 핸디카라는 자회사에 지난 4월 이제 BW와 신주 발행을 통해서 좀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 커넥티드카 사업 중에서도 이제 핸디카는 그 운행 기록, 자기 진단 장치, 그러니까 이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해서 이제 활용하는 플랫폼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본인의 자동차에 이상이 있으면 네. 이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카센터를 가서 전문가들의 점검을 받아봐야 그렇죠.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자동차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단순해 보이기도 하는 기술인데, 근데 이 기술을 여러 방향으로 응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사업 파트너로는 영국의 탄탈럼사를 두고 있는데, 네. 이 탄탈럼사는 커넥티드카 전문 업체고 연간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하고요. 영국 내에서는 54만 명 가량의 서비스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다만 아직까지는 이 핸디카가 수익을 올리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막 이제 시작했다고 보시면 네. 되는데, 1분기 매출 이제 1,600만 원 가량으로 올렸고 8,500만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장 대표의 말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영국의 탄탈lum이라는 커넥티드카의 전문 회사와 저희가 그 전략적 사업 제휴를 통해 가지고 아시아 지역의 한 6개 국가에 저희가 우선적인 사업권을 획득을 했고, 그걸 가지고 저희는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에 우선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하고 그 핫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걸 근본으로 해가지고 해외와 거기에 레퍼런스를 통해서 국내도 이제 다시 재진입하는 이런 부분들로 지금 커넥티드카 사업은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이 세 번째 있었던 사물 인터넷, IoT 부분은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죠? 그 IoT는 이제 뭐 스마트웨어, 그리고 보일러, 자전거 이런 소비재 기업과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사진으로 한번 나오실 텐데, 아마 이 기어비트 S라는 스포츠웨어가 있어요. 네, 네. 나오네요. 자세히 보시면 저 가운데 부분에 이제 아이언맨처럼 뭔가 센서가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으로 연결이 돼서 뭐 심박수와 체온이 좀 일정 수준 이하를 가거나 이러면은 알려주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알톤 자전거와 귀뚜라미 보일러 등과도 IoT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신성장 동력을 좀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경쟁력이 좀 있어야 하잖아요. 다른 회사 대비 뭔가 앞서가는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핸디소프트는 이제 다산그룹사와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핸디소프트의 이제 주요 주주인 다산 네트워크스는 통신 장비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요 글로벌 통신망, 그러니까 통신사 사업망 기존에 협력했던 그 사업망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핸디소프트의 시장 진출이 용이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현재도 핸디소프트는 다산 네트워크스의 독점 공급자로 수익을 내고 있어서 네. 좀 이거랑 비슷한 구조로 IoT 사업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계열사 중에는 DMC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그래서 좀 자동차에 대한 이해도가 그만큼 높잖아요. 그래서 이 커넥티드카 사업에서도 이 DMC와 그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다양한 업무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는 핸디소프트 이야기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뭐 좋은 사업이나 신성장 동력을 확장해 나간다는 건 좋은데, 사실 기존의 본연의 사업인 뭐 그룹웨어 이 부분이 좀 뒷받침돼주지 않는다면 사실 도전하기 어렵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가져와 본 키워드가 이제 바로 네.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요. 네, 바로 200%인데요. 100%. 그룹웨어는 이제 1분기 계약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현재 2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핸디소프트는 이제 그룹웨어 지난해, 그러니까 1분기에 그룹웨어 사업 부진으로 1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좀 아쉽죠. 다소 아쉽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이 경랑에 휩싸였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핸디소프트는 공공부문 그룹웨어 매출 비중이 높은데, 이 공공기관의 발주 자체가 줄어들면서 직격탄을 맞게 된 겁니다. 네. 저도 실적을 보고 처음에는 조금 무리하게 사업 방향을 전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인데, 이제 향후 회사에서는 공공부문의 비중을 좀 낮추고 기업과 금융 쪽 진출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매출액 1,000억 원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고, 네. 올해 좀 하반기 이후부터는 조금 실적이 회복되지 않을까 회사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번 대표의 말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계약 건수가 좀 적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계약이 되고 그것이 직접 매출화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1, 4분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1, 4분기 올해 그 계약한 건수가 동년 대비 저희가 한 200%가 지금 현재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 매출에 반영이 되는 시점은 올 4, 4분기나 내년 상반기에 많은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은 게끔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럼 끝으로 최근 주가 동향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좀 올해 예상 실적이 좀 나오지 않아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네.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PER이 약 21배, 21배 수준이고 이제 같은 기준으로 이제 본 비슷한 기업 5곳의 PER는 62배. 그러니까 최근에 코스닥 뭐 4차 산업 이런 많이 올라서 그런 것 같은데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아서 이 실적 발표 이후 주가도 쭉 우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가 말한 좀 하반기 이후에 실적 가시하고 확인이 되면 아마 투자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기업 탐탐 핸드소프트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관심 있으셨던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길 바라볼게요. 증권부 허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